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갖가지 변수와 도내 총선 전망에 대해 지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구제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거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니 많이 하는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선거구제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대의기간을 선출하는 그 선출 방식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각각이 지역 대표성을 좀 이렇게 띠는 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대의기간인 국회의원 자체는 국민대표의 성격이 강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그 국민대표성을 띠면서 또 한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러 계층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사회 전체의 통합과 융화를 꾀하자라고 하는 게 제도의 목적일 거예요. 근데 과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1인 1표를 행사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올해도 안 됐어요. 2002년도까지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제도가 문제인지를 별 문제의식 없이 지내다가 헌법재판소가 유형 결정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1인 2표제예요. 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던지고 한 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던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양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정당 득표율이 굉장히 낮은 데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정당 지지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적게 갖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동해서 실질적 정당 지지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그 의석수를 배분하자라고 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독일이나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기왕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하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더 늘려야 돼요. 이걸 지역구를 줄여서 할 거냐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려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 의원 정수 늘리자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서 지역구를 줄여서 가는 걸로 되면서 이제 막 많은 당들이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 정가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고 있는 형국 같습니다. 아니, 실제 정당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제도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상정이 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개혁을 못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개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번에 국민 정서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지 않고 연동형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이 연동형 자체도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연동형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산술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요. 현행 제도로는 우리가 가장 지금 국회, 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현행 선거법 제도로는 난망하거든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이 선거법 제도를 바뀌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이 지역구도를 타파하자, 그리고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런 그 여야 4당이 합의한, 물론 이게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명령인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지점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혁신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12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의문을 폐기를 하고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이 정쟁에 휘말리면서 과연 이번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선거법 개정안도 과연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지금 계속 국회에서는 논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통과될 것 같으세요? 분위기 좀 어때요? 현재 분위기로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의 결상전 수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최장 패스트트랙에 올려진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게 처리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지역구가 축소되는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야 사당 국회의원들 역시 과연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는 이런 어떤 처지에서 지도부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여야 사당이 합의한 이 내용 100%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좀 들고, 최악의 경우 부결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은 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학자들도 그렇고 별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한때 서명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당장 의석수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욕을 먹고 말지. 말 바꿨다고 욕을 먹고 말지, 자기 자리 없어진 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초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를 하면서 논의의 시작이 참 어려웠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의원수를 더 늘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원래 답이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원수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갔어야 될 걸, 이제 그걸 설득을 못한 거니까, 못하니까 이제 지역구를 줄이겠다고 든 거예요. 지역구를 줄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욕먹고 말지 내 자리 없어지는 거를 용납을 하겠냐고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 아닐 거예요. 예. 지금은 막 이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니까 지금은 뭐 편이 갈려서 이렇지만,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두고두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재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개혁안이 답이 될 수는 없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이제 뭐 선거제도로서는 예전에 이제 1인 1표제에서 1인 2표제로 전환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더 많은,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 실질적 지지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의석변분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또 이거 실시해 보면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개혁하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차근차근 변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참 좋은 방향이긴 한데, 이게 이제 항상 우려는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현이 돼야 되는 건데요.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피해서 또는 극복하고 가든 피해서 가든 이걸 넘어가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좀 반대로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1명, 2명 줄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사실 없어진다라고 좀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없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 여야 사당의 개정안이 발표될 때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발표한 내용이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 지역 대표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어떠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이제 전남은 광주, 전남, 제주, 광주 이렇게 4권역으로 묶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4권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 5석에서 6석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9석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4석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표율제가 도입됩니다. 석표율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여기에 이제 순번에 짝수 번호에 2번 내지는 4번에 이 석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는 축소되지만 지역구는 줄어들지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건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성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과 국민의 대표성을 함께 아우르는 국회를 만들려면 지역의 대표와 국회 국민들의 대표, 계층과 계급의 대표들이 국회에 함께 들어가서 국정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역의 대표만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자손 대대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말로 날강도 같은 선거법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 대표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석표율제를 도입하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국회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졌다. 더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변호사님 뭐 추가로 얘기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분명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면 지역 대표성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일 게 아니라 비례를 늘려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왜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가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의식, 특권의식, 소수 정의에 의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이런 측면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 정치 불신 이상으로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적 반발을 자유한국당은 등에 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호를 자꾸 국회의원을 늘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치는 게 그 부분이 국민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만 던져놓고 말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이걸 실질적인 테마도 내놓고 이걸 토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못 그랬어요. 또 어쨌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 필요와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일단 제도를 도입해 놓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도 역시 길이 아닌 길일 수도 있어요. 항상 어려운 건 극복하고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피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 헌재가 이에 대해서 쓴 표현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는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거를 두고 국민 주권 원리의 출발점인 투표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다원적 정치적 이념을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어떻게 법률가 출신이
이 정말로 정당 민주주의, 근대 민주국가의 발전 이런 측면에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주의 요구일진데 어떻게 뭐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원 정수를 못 늘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00% 연동을 못 시키고 또 50% 연동을 시키고 5% 연동을 시키는 거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해서 심지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께서도 컴퓨터를 잘하면 됐지 뭐 부품까지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너무 계산식이 복잡하고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가져가는 건 역시 길을 놔두고 돌아가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라도 각 정당이 더 나서서 어쨌든 의원 정수를 현실적으로 더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더 논의하고 우리의 기득권을 더 내려놓겠다고 먼저 고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다양한 뭐 논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 광주에서 2석, 전남에서 2석 지역구가 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사실 유권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대표가 누가 되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지역구가 줄어들고 나면 뭐 강원도의 경우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이렇게 정말 어마무시한 지역이 국회의원 한 명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런 구조로 바뀔 거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내 손으로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내 손으로 하고 우리 동네 대표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미라고 하는 걸 너무 평가절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에서 뭐 예전에는 저군 이렇게 묶어서 한 4개, 5개 군을 묶어서 대표가 되니 대표에 대한 친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대표성의 측면에서 또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그 친밀도의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 그 지역 그리고 국민 대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실력 있는 분들이 가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어도 국회를 저렇게 보내놓으니까 국회가 훨씬 달라졌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안감이나 뭐 이런 또 이렇게 되면 정치에 대해서 더 집중을 좀 덜 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고 이제 이거 뭐 당장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네, 이번 선거 그 개정안을 보면 사권역이 5석에서 6석, 막 최대는 이제 전북까지 합쳐서 6석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들, 광주들, 전남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로 내년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지금 현행 선거 제도가 15만 3,560명이 하한선이거든요. 현재 전남에서도 여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동나물이 걸려 있고 서구울도 걸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선거 제도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1석, 전남에서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개정돼서 1석씩이 더 줄어드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과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선거 제도가 지역의 대표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선거 제도로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묶이면서 예전에 비례대표는 전국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어떤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전국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가는데 권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현행 바뀌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어차피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의 대표성이 어느 소지역, 목포라면 목포, 광양이라면 광양 이게 아니라 전남북 호남이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고 뭐 경남이라고 충청도라는 대표성 가지고 가고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A라는 선거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후보가 석패율로 부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A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역구는 축소됐을 수는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또 하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 의원수를 고정시켜 놓거나 의원수를 지금처럼 줄이거나 내지는 이제 300석 그대로 놔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는 것은 또다시 산술적으로 굉장히 산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도를 놔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 제도가 가지는 어떤 방향성 자체를 틀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올바른 방향성을.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저는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단순하게 현재 정치인들의 어떤 반발을 넘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정당들이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기득권을 보호하는 뭐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한다는 더불어민주당마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을 보면 포퓰리즘에 너무 이제 좀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의원 정수 확대가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이것은 좀 정확히 좀 봐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정수 확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서민들, 중산층,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저는 농민 출신 국회의원이 한두 명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농민의 비중이 과연 3%밖에 되지 않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 그리고 이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인들, 여성들, 장애인들, 소수자들 이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는 제도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건 결국 기득권을 국회에 통해서 기득권을 반영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뭐 분명히 국회에 대한 개혁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뭐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거제 개편이 지역의 대표성 훼손과 지방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